전처가 남편 조련 계획을 순조롭게 시작하기 위해 우리의 대학 시절로 돌아왔다.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정성껏 예쁘게 화장까지 했다. 하지만 이번 생에 내가 원한 건 오직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뿐이었다. 우린 이미 이혼했지만 내가 누군가와 데이트하려고 할 때마다 전처인 소청이 망쳐버렸고 이번에는 내 눈앞에서 새 여자친구와 싸우기까지 했다. 상황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자 나는 둘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예기치 않게 소청이 균형을 잃고 도로 한가운데로 넘어지고 말았다. 거대한 트럭이 그녀를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고 나는 망설임 없이 여자친구를 밀쳐내며 생각했다. 이번 생에 내가 너한테 정말 빚졌구나.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곧 징링에 도착할 기차 안에 있었다. 바로 그때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봐, 잘생긴 오빠. 위에 있는 짐 좀 내려줄 수 있어? 자세히 보니 대학 동기인 정인인이었다. 왜 이렇게 어려 보이지? 아니, 그녀의 옷차림은 신입생 때 입었던 것과 똑같았다. 기차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나는 마침내 내가 19살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정인인이 입을 삐죽이며 물었다. 다 쳐다봤어. 나는 서둘러 사과했다. 미안, 잠깐 넋을 놨네. 기차가 천천히 멈추자 정인이는 균형을 잃고 내 품으로 쓰러졌다. 그녀는 즉시 소리를 지르며 나를 밀쳐냈고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짐을 내려주기 위해 손을 뻗었다. 짐을 받아든 후 그녀는 사납게 쏘아붙였다. 방금 일어난 일 누구한테든 말하면 넌 죽었어. 그녀의 익숙한 뒷모습을 보니 내가 기억하던 그 사나운 여자애와 똑같았다. 곧 나는 징링대학에 도착했다. 18살 때 나 주원은 큰 야망을 품고 위대한 업적을 꿈꿨지만 운명은 내 편이 아니었다. 하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으니 이번 생에는 큰일을 해낼 것이다.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다. 학생, 등록하러 왔어? 그 지독하게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나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만 선배였다. 한편 소청은 침대에서 갑자기 깨어나 자신의 현재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지만 그녀는 분명히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내 쪽에서는 진만 선배가 여전히 열정적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다. 학생, 나는 진만이야. 진 선배라고 불러. 내가 구경시켜주거나 짐을 들어줄 수도 있어. 하지만 내 모든 관심은 그녀의 쇄골에 있는 작은 점에 쏠려 있었다. 전생에 바로 저 점 때문에 내가 기꺼이 캠퍼스 카드 3개를 신청했다는 것이 기억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직접 그녀의 손에서 전단지를 빼앗았다. 선배, 정말 우연이네요. 저 여기 현지인이에요. 선배의 영업 방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그 전단지 저한테 주시는 건 어때요? 제가 팔아드릴 테니 수수료는 선배가 가지세요. 어때요? 이렇게 좋은 거래가 있다는 말에 진만 선배는 남은 전단지를 모두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렇게 협조적이라니 열심히 해봐. 나중에 결과 확인하러 올게. 곧 나는 쉽게 예전 기숙사 방을 찾았다. 내가 들어서는 순간 장호가 흥분해서 나를 붙잡았다. 드디어 널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우리 기숙사도 완전체네. 내가 엄청 예쁜 여자애들 몇 명 초대해서 포커 치자고 했어. 같이 할래? 그 말을 듣고 나는 핑계를 대며 그의 호의를 거절했다. 왜냐하면 전생에 나는 바로 그 포커 게임에서 전처인 소청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내 머릿속에는 더 중요한 것, 바로 돈 버는 일이 있었다. 장면이 바뀌고 나는 다정한 선배로 변신해 끊임없이 신입 여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의 쾌활하고 잘생긴 외모 덕분에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은 당연히 쉬웠다. 많은 여자애들이 나중을 위해 내 QQ를 추가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물론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한 모녀가 우리에게 다가와 9호 기숙사 건물로 가는지 물었다. 그들이 누구인지 보고 나는 얼어붙었다. 또 다른 아는 사람이었다. 심월의 어머니는 캠퍼스 카드가 정말 괜찮은 거래라고 생각하고 딸에게 하나 해주기로 했다. 이를 보고 나는 따뜻하게 짐을 들어주며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심월의 어머니는 즉시 내 연락처를 추가하고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다. 아래층에 도착하자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기숙사 방 번호가 503호라고 말했다. 맞죠? 제가 위로 옮겨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심월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503호에 묵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서둘러 설명했다. 아까 두 분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한편 나는 생각했다. 이 멍청한 입, 다 전생에 저 기숙사를 너무 많이 방문했기 때문이야. 그때 나는 카드를 하나씩 파는 것이 너무 느리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속도로는 돈 버는데 평생이 걸릴 것이다.
첫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나는 전단지에 직접 내 전화번호를 썼다. 그러자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그때 깔끔하게 생긴 여자애가 다가왔다. 주원, 한 명당 20위안 커미션을 받는다고 들었어. 사실이야. 고개를 들어보니 미래의 가장 아름다운 외교관 이이치였다.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나는 미소를 지으며 거래 조건을 더 좋게 제시했다. 보통은 한 명당 20이지. 하위 라인을 모집해서 그들 실적에서 수수료를 뗄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 30명을 데려오면 너희 캠퍼스 전체 총판으로 만들어줄게. 그럼 한 명당 30이 될 거야. 그녀의 눈은 즉시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콜, QQ로 명단 보내줄게. 한편 소청은 마음에 새겨진 그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왔다. 그녀의 룸메이트 정인인이 물었다. 내가 식당에서 카드 치자고 친구들 몇 명 초대했는데 같이 갈래? 소청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리고는 거울 앞에 서서 정성껏 화장을 했다. 이상한 반응은 즉시 정인인의 의심을 샀다. 너 표정이 이상해. 남자친구라도 만나러 가? 소청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헛소리 마. 아직 남자친구는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내 미래 남편인걸. 그들이 식당에 자리를 잡자마자 두 남학생이 추근대며 다가왔다. 소청은 주원인 줄 알고 즉시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본 후 그녀의 얼굴은 즉시 어두워졌다. 왜 너희 둘이야? 주원은 어딨어? 장호가 대답했다. 걔는 할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했어. 젠장, 주원은 무슨 복을 타고난 거야? 여기 있지도 않은데 여자애가 계속 걔 생각만 하네. 이 말을 듣고 소청은 약간 당황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내가 회기에서 생긴 나비 효과인가? 정인인이 킥킥거렸다. 우리 남친한테 바람 맞았어? 걱정 마. 청청.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잖아. 이 순간 소청은 매우 우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아까 전화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왔어. 이번 생에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가? 남편 조련 계획을 순조롭게 실행하기 위해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예쁘게 화장까지 했다. 하지만 이번 생에 나는 오직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었기에 카드 게임을 빠지려고 핑계를 댔다. 비록 결국 장호와 다른 애들과 놀게 되긴 했지만, 하지만 소청은 전혀 놀 기분이 아니어서 게임은 금방 끝났다. 장면은 댄신 사무실로 바뀐다. 들어서자마자 나는 물었다. 매니저님 계신가요? 대리점 협력건으로 상의하려고 약속했습니다. 여직원의 안내에 따라 나는 곧장 총괄 매니저 사무실로 갔다. 매니저는 내가 너무 어린 것을 보고 대리점이 되겠다는 말을 농담으로 생각했다. 나는 내 노트를 건넸다. 매니저님, 이건 초기 명단일 뿐입니다. 기숙사 58개, 신입생 247명이 관심을 보였고 3개 대학을 포함합니다. 그는 명단을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량이 대단하군. 계약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30명이 넘는 대리인을 확보했어. 본교 교무처와는 얘기해봤나? 리베이트는 얼마를 제시하던가? 나는 미소 지었다. 150위안 요금제에 대해 그들이 주는 최대 금액은 70%지만 저는 80을 원합니다. 이 말을 듣자 매니저는 벌떡 일어났다. 80%도 괜찮아. 그리고 나는 덧붙였다. 저는 수수료는 많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 지역 캠퍼스 총판권을 원합니다. 그 외에 60%의 수수료와 30%의 선불 카드 및 자료를 원합니다. 매니저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러니까 혼자 다 먹겠다는 거군. 내 원가가 얼마인지는 알고 하는 소리야. 하지만 나는 이미 그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안이 이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황금 같은 신입생 시즌은 보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대학가 점유율 40%를 확보해드리고 경쟁사 최소 2곳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매니저님은 안정성을 얻고 저는 수수료를 얻고 윈윈이죠. 이 말을 듣고 매니저는 손가락을 튕겼다. 어린 나이에 야망이 대단하군. 시간과 장소는 자네가 정해. 내가 제 시간에 물건을 배달하지. 지금 계약서 씁시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매장에 애플 약정폰 있나요? 댄신 사무실을 나오며 나는 내 행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장소, 다른 창구인데도 전생과 똑같은 전화번호를 받았다. 바로 그때 내 전화가 울렸다. 한 목소리가 말했다. 주원, 너는 소설을 써야 해. 내 소설은 분명히 인기를 끌 거야.
그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나는 본능적으로 즉시 전화를 끊었다. 젠장, 소청. 반대편에서 소청은 통화 중 신호음을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왜 끊었지? 아직 할 말이 남았는데. 문득 그녀는 지금의 주원은 겨우 19살이고 아직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나는 무력한 분노에 차서 내 휴대폰을 노려보았다. 젠장. 하늘이시여, 제발 이런 장난은 치지 마세요. 회기 티켓이 정말 1+1이었던 건가? 마음을 진정시킨 후 나는 절대 소청에게 나 또한 회기자라는 것을 알려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여자애들을 꼬시겠는가? 장면이 바뀐다. 장호와 다른 애들은 소청과 함께 캠퍼스를 거닐고 있었다. 소청은 그날 오후에 반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눈이 즉시 빛났다. 그녀는 그들을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고집했다. 정인이는 생각했다. 주원을 찾으려는 건가? 그리고 장호는 주원에게 극심한 질투를 느꼈다. 저 녀석은 대체 뭘 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는 거지? 이닌이가 나한테 저렇게만 해준다면. 친구가 장호에게 관심 있는 것을 보고 소청이 속삭였다. 이닌아, 장호가 너 좋아해? 하지만 정인이는 더 성숙한 남자가 좋다고 말했다. 곧 소청이 나를 봤다. 그녀의 명백한 애정, 누가 봐도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인인 또한 충격받았다. 그럼 기차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주원이었구나. 나는 일부러 그녀를 모르는 척했다. 누구세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다. 소청, 어렸을 땐 정말 미인이었구나. 어쩐지 전생에 내가 그렇게 푹 빠졌더라니. 소청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우리 둘 다 수아이 제1고등학교 출신이야. 잊었어? 그들의 반응을 보며 정인이는 그들이 전혀 싸우는 커플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처음 만나는 사람 같다고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미인, 이런 식으로 나한테 작업 거는 거야? 하지만 소청은 부정하지 않았다. 주원, 우리 다시 알아가자. 그녀의 용감하고 애정 어린 모습을 보니 회귀하지 않았다면 분명 동의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2번 다시 내게 속지 않을 거야. 서로 알아가는 건 좋지만 먼저 말해둘게. 나 이미 좋아하는 사람 있어. 이 말을 듣자 수칭의 미소가 굳어버렸다. 그러자 그녀는 실망한 채 물었다. 어떻게 벌써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이상해? 오늘 본 그 여자애야. 긴 머리에 긴 원피스, 모자를 쓰고 있었어. 정말 예쁘다고 생각해. 내가 생생하게 묘사하는 걸 듣고 수칭은 넌 죽었어라고 생각하며 날 한 대 치고 싶어 했다. 이번 생에도 다음 생에도 넌 오직 내 것이 될 수 있어. 이때 정인인이 분위기를 풀기 위해 나섰다. 또 보내, 잘생긴 친구. 나 기억해. 나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연락처를 추가하려 했다. 이걸 본 수칭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전생의 이 시점에 어떻게 저렇게 비싼 휴대폰을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수칭은 휴대폰을 꺼내 내 앞에 섰다. 같은 학교 동문이니까 우리도 친구 추가하자. 그녀가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건네는 걸 보고 귀찮은 일이 생길 거란 걸 알았다. 나는 그녀를 거절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다행히 정인인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막았다. 이번엔 안 돼. 다음에, 알았지? 우리 옆에서 창하오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다. 지도 교수님이 오늘 저녁 7시에 반모임이 있다고 공지했어. 반 임원을 뽑을 거래. 그 말을 듣고 나는 즉시 창하오를 붙잡고 교실로 향했다. 다행이다. 반모임이 날 살렸어. 그 순간 교실은 이미 꽉 차 있었다. 리충과 창하오는 몰래 주변 여학생들을 품평하고 있었다. 리충이 말했다. 내 9시 방향에 있는 애 좀 봐. 미모랑 분위기 장난 아니야. 창하오가 쏘아붙였다. 넌 눈이 어떻게 된 거야? 쟤가 예뻐 보인다고? 하지만 리충은 완전히 질색하는 표정이었다. 넌 정인인 같은 애들이나 좋아하잖아. 전봇대 같은 다리. 그게 뭐가 좋다고. 창하오가 리충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교실 반대편을 가리켰다. 형씨, 우리 반에서는 말이야. 내가 말한 애 옆에 있는 여자애를 봐. 저런 애가 진짜 괜찮은 거지. 리충은 손을 펼치며 말했다. 그냥 평범하네. 저런 애들은 너무 말랐어. 영양실조 걸린 것 같잖아. 바로 그때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지도교수 이창진입니다. 앞으로 4년간 여러분과 함께할 겁니다. 군사훈련 전에 임시 반장을 맡고 싶은 사람 있나요? 내가 전생의 반장이 누구였는지 떠올리려 애쓰는 동안 한 여학생이 먼저 일어섰다. 제 이름은 구야오야오입니다.
저는 완한 출신이고 여자 반장에 출마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장차오라는 남학생도 일어섰다. 그는 자신이 진링 토박이라며 남자 반장에 출마하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그 선거 시간을 캠퍼스 카드를 홍보하는 데 썼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CNLN 대학타운의 총판 저우이안입니다. 카드 신청하고 싶으면 저를 찾아주세요. 지도 교수님은 내 행동에 어안이 벙벙해 나를 막으려 했지만 나는 그분도 고객으로 대했다. 교수님, 이 요금제는 자료 확인에 아주 좋습니다. 하나 장만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나는 자연스럽게 연단에 서서 소개했다. 사실 사인 기숙사는 카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인터넷 비용은 한 달에 15위안밖에 안 돼요. 하위 대리점을 하고 싶으시면 저를 찾아오셔도 됩니다. 카드 하나당 30위안의 수수료를 드립니다. 30명을 데려오면 50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장 선거에서 저를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반장이 되면 모두에게 데이터 50기가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내 장악력에 충격을 받고 생각했다. 이 녀석이 반장이 되면 내 다음 4년은 편해지겠는데. 그리고 예상대로 나는 임시 반장으로 선출되었고 구야오야오는 부반장이 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구야오야오도 캠퍼스 카드를 신청하고 싶어 했다. 나는 의아했다. 내 기숙사 룸메이트인 루이가 이미 신청하지 않았어? 왜 또 하려는 거야? 하지만 그녀는 농담으로 내 사업을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별말 없이 대신 모두에게 말했다. 내일 바쁘면 신분증을 먼저 나한테 맡겨도 돼. 내가 나중에 신청 처리해줄게. 그때 한 여학생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저우이안, 방금 5명 데려와서 카드 신청했어. 내 수수료 잊지 마. 우리가 즐겁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구야오야오가 신분증을 책상에 탁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내게 바싹 다가와 말했다. 반장, 이제 모든 걸 너한테 맡길게. 이걸 외부인에게 보여주기만 해봐. 내 50기가 데이터보다 훨씬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하지만 사실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다. 아직도 날 무시해? 이번엔 큰일 났어. 룸메이트들과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였다. 기숙사로 돌아가던 한 여학생과 마주쳤다. 그녀는 볼을 부풀리고 나를 보며 말했다. 선배님, 제가 캠퍼스 카드 때문에 온라인으로 메시지 보냈는데 왜 답장 안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람 부는데 서 있지 마. 감기 걸리겠다. 아프면 내일 카드 받으러 못 오잖아. 내 갑작스러운 걱정에 그녀의 모든 불만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알겠어요. 걱정해주셔서 고마워요, 선배님. 안녕히 가세요. 그 후로 길에서 꽤 많은 여학생들이 나에게 열정적으로 인사했다. 나머지 3명은 내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보고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기숙사에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나를 둘러쌌다. 그들의 의심에 직면해서 나는 여기에 2학년인 쌍둥이 형이 있다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 충격적인 소식에 3사람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그렇지. 그게 사실이라면 저우 형, 다시는 여자친구 찾는 걱정은 없겠네.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리시츠에게서 온 전화였다. 받자마자 그녀는 수화기 너머로 소리쳤다. 저우이안, 나 30명 할당량 다 채웠어. 나는 어떻게 해냈는지 물었다.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새로운 판매 전략을 제공하면 본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그럼 보상으로 내가 밥 한 번 사도 될까? 하지만 리시치는 나를 놀라게 하며 물었다. 대신 현금으로 줄 수 있어? 창하오와 리충은 내가 거절당하는 것을 보고 몰래 고소해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말했다. 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면 200위안을 줄게. 그제야 그녀는 자신의 방법을 설명했다. 그녀는 캠퍼스 게시판에 학생증을 올리고 우리 반 학우들에게는 142위안, 외부에서 찾아온 학생들에게는 145위안의 카드를 팔았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느꼈다. 매번 5위안씩 가격을 낮추면 다른 캠퍼스 카드 대리점들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음번에 그녀에게 상기시켜주는 게 좋겠다. 전화를 끊자 룸메이트들이 놀리며 모여들었다. 그 여자 누구야? 사업 파트너. 왜 아무도 우리랑 협력하자고 안 오지? 나는 웃어넘겼다. 뭐라고 하겠어. 이 형님이 잘생기고 사업도 잘하는데. 그날 밤 늦게 나는 아직 수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내 팔에 몸을 웅크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감히 날 괴롭히면 이번 생에도 다음 생에도 절대 놔주지 않을 거야. 갑자기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정말 다음 생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이번에 내 캠퍼스 카드 사업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니 그녀가 무언가 의심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그녀를 시험해 볼 기회가 필요한 것 같다.
다음날 나는 군사 훈련복을 받기 위해 체육관에 일찍 도착했다. 구야오야오도 와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제복을 바로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영업점 직원들을 만나러 교문에 가야 하니 나중에 이 제복들 나눠주는 것 좀 도와줘. 구야오야오는 거절하지 않았다. 대신 돈 벌면 꼭 밥 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즉시 말했다. 돈을 못 벌더라도 너한테는 밥 사줘야지. 이 장면은 마침 그녀의 룸메이트 루이에게 목격되었다. 기숙사에서 저우이아는 내가 쫓아다니기로 합의하지 않았어? 어떻게 내 앞에서 바로 그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할 수 있어? 하지만 구야오야오는 그저 양손을 펼쳤다. 저우이아는 내 남자친구가 아니잖아. 누구나 공평하게 그를 쫓을 권리가 있어. 화약 냄새가 풀풀 나는 둘을 보며 수칭은 생각했다. 저우이아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전생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때 정인인이 갑자기 그녀의 등을 쳐서 수칭의 혼을 거에 빼놓을 뻔했다. 왜 멍 때리고 있어? 내 미래 남자친구라도 봤어? 수칭이 정정했다. 곧 내 남자친구가 될 사람이야. 수칭의 확고한 어조를 듣자 정인이는 더욱 궁금해졌다. 저우이안이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수칭처럼 뛰어난 애가 푹 빠지게 만든 걸까? 하지만 수칭은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알았어. 일단 제복부터 나눠주자. 바로 그때 창하오가 정인인 쪽으로 걸어왔다. 정인인이 말했다. 마침 잘 왔다. 말해봐. 저우이안과 수칭은 정확히 무슨 관계야? 하지만 창하오는 말했다. 우리 저우 형은 수칭 전혀 안 좋아해. 이 말을 듣고 수칭은 아직 반응하지 않았지만 정인이는 이미 초조해졌다. 장난해. 우리 수칭은 드라마 여주인 공급이라고. 지도 교수님과 이야기할 때도 지지 않아. 하지만 창하오는 말했다. 우리 저우 형도 대단해. 우리 반 반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타운의 캠퍼스 카드 총판 자리도 따냈어. 이제 우린 59위안 월정액 요금제만 있으면 하루 종일 광대역 인터넷을 쓸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정인이는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싸다고?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녀는 생각했다. 전에 어떤 선배가 캠퍼스 카드를 팔아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자랑하는 걸 들었어. 저우이안이 총판이라면 훨씬 더 많이 벌고 있겠지. 그런데도 어떻게 수칭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 그 직후 그녀는 창하오에게 저우이안의 위챗을 보내달라며 자기도 카드를 하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천안이 나를 다시 봤을 때 그녀는 여전히 지난 며칠간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선배님, 한 명당 수수료를 얼마나 받아요? 천안은 완전히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한 명당 32안. 이 20명이면 600위안이야. 꽤 많네요. 이건 어때요? 이 20명의 정보를 저에게 파시면 한 명당 52안을 드릴게요. 천안이 반응하기도 전에 영업점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 몇 명이 나타났다. 저우 주임님, 캠퍼스가 정말 찾기 어렵네요. 그래도 다행히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다. 예정된 카드 처리 시간까지 아직 10분이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부터 먼저 처리해주세요. 여직원이 신분증을 받고 씩 웃었다. 정말 예쁘네요. 설마 여자친구는 아니죠? 농담이에요. 그럴 리가요. 전 아직도 당신이 헤어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내가 영업점 직원과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걸 듣고 천안이 내 셔츠 뒤를 잡아당겼다. 그제야 나는 그녀를 잊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냈다. 선배님, 다시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CNN 대학타운의 총판 저우이안입니다. 제 밑에서 일하면 수수료는 저쪽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은 사람들로 둘러싸였다. 어제 리시치가 집계한 30명 중 22명만 나타났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일단 기세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심지어 앞으로 나서서 서비스 소개를 도왔다. 역시 내가 그녀를 잘못 보지 않았어. 이곳의 소라는 금세 많은 신입생 부모님들의 관심을 끌었다. 나는 그분들께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아버님, 이 현지 SIM 카드는 통화료만 싼 게 아닙니다. 매달 30GB의 일반 데이터와 무료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받습니다. 학습 자료를 찾아보기에 아주 편리해요. 이 말을 듣고 부모님들은 모두 이게 정말 좋은 거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긴 줄을 보고는 언제쯤 끝낼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나는 즉시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렸다. 아저씨, 아주머니,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이 전단지 뒷면에는 학교 지도가 있어요. 자녀분을 기숙사에 먼저 데려다 주시고 나중에 다시 오셔도 돼요.
내 말에 그들은 더욱 만족스러워했다. 이희지와 진만둘 다 생각에 잠겼다. 한 명은 돈 벌 기회를 잡을 생각에 다른 한 명은 자신의 20명이 얼마의 수수료를 가져다 줄지 생각하고 있었다. 곧 이희지가 나를 따라 한 아주머니에게 설명했지만 그 부모님은 별 관심 없이 손을 저으며 가버렸다. 그걸 보고 나는 서둘러 그녀를 위로하러 갔다. 이런 일은 아주 흔해. 기죽지 마. 한편 진만은 휴대폰으로 고객들에게 연락해 이제부터 나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점심때쯤 나는 음식과 물을 사와서 모두가 교대로 쉴 수 있게 했다. 나는 이 엄청난 행운이 드디어 내게 찾아왔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때 장호가 정인인과 소청을 데리고 도착했다. 아, 주원아, 오늘 오전에 꽤 많이 벌었겠는데 하필이면 왜 소청까지 온 거야? 정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주원, 나 너 위챗에 추가했어. 왜 수락 안 해? 나는 머리를 극적이며 오전 내내 너무 바빠서 휴대폰을 볼 틈이 없었다고 말했다. 뜻밖에도 그녀는 내 폰을 바로 낚아채 자신을 추가하고는 물었다. 너 아이폰 OS 쓰네? 최신 모델이잖아. 얼마 주고 샀어? 나는 그게 통신사 영업점에서 선물로 준 것이라고 서둘러 설명했다. 그 말을 듣자 정인인의 얼굴이 확 밝아졌다. 영업점에서 아이폰을 준다고? 혹시 사람 뽑아? 나도 껴주면 안 돼. 이 순간 소청은 마침내 참지 못했다. 주원, 어떻게 갑자기 총판이 된 거야? 예전에 너는 이렇지 않았잖아.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녀에게 좋은 낯을 보여주지 않았다. 내가 왜 총판을 하면 안 되는데? 소청하고 나한테 유독 관심이 많은 것 같네. 내 공격적인 말투에도 소청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너 정말 이 세상 사람 맞아?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정인인이 웃음을 터뜨렸다. 소청, 너 진짜 웃긴다. 제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면 어느 세상 사람이겠어? 사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의 의심이 이렇게나 날카로울 줄은 몰랐다. 다행히 그때 심얼이 나타나 대화를 끊었다. 주원 선배, 오랜만이에요. 그녀를 보고 나는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어제 선배인 척 너랑 내 어머니를 속여서 미안해.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정인인이 옆에서 거들었다. 사과만 하는 건 성의가 없지. 우리 시머리를 속였으니 저녁이라도 사야지. 우리가 즐겁게 이야기하는 동안 노소호가 다가왔다. 나는 서둘러 그들을 소개했다. 얘는 내 절친 노소호야. 옆에 있는 공과대학에 다녀. 장호의 시선은 다른 여자에게 향했다. 야, 주원아, 쟤 우리 학교야.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걔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옆에 있는 남경대학에 다녀. 이 말을 듣자 노소호가 바로 덧붙였다. 우리 주원 형의 소꿉친구 이희지라고. 소청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내 전생에는 이런 사람이 있지도 않았다고 생각했다. 쭉 몰래 연락해왔던 건가. 바로 그 순간 오토바이 여러 대가 우리 바로 앞에 멈춰섰다. 빨갛게 염색한 머리를 한 여자가 공격적으로 물었다. 너희들이 캠퍼스 유심카드 파는 애들이야? 그녀의 태도로 보아 모두가 그들이 좋은 의도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손님이 제 발로 찾아온 것을 보고 이희지는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145위안이에요. 여기서 카드 만드실 건가요? 사람이 많으면 더 큰 할인도 신청해 드릴 수 있어요. 뜻밖에도 빨간 머리 여자는 전단지를 손으로 쳐냈다. 다른 사람들은 150에 파는데 너희는 145에 판다고? 누가 감히 내 오빠 장사를 뺏으라고 했어? 이희지는 깜짝 놀랐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카드 사실 거 아니면 그냥 가세요. 하지만 빨간 머리 여자는 물러서지 않고 이희지의 팔을 붙잡았다. 시장 질서 어지럽히는 거 좋아한다며? 이제 와서 무서워. 이희지는 용기를 냈다. 이거 놔요. 같은 서비스에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하는 건 사업에서 당연한 거예요. 가격 우위를 점하는 게 훔치는 거라면 모든 혁신과 발전은 불가능하겠죠. 빨간 머리 여자는 참을성을 잃고 그녀를 세게 밀치며 욕까지 했다. 자연 선택은 개뿔, 꺼져버려. 그 순간 넘어지려던 이희지를 단단한 팔이 붙잡았다. 주원의 품에 안기자 그녀의 마음속에 희미한 애정이 피어올랐다. 나는 그녀를 내 등 뒤에 세우고 내가 여기 책임자라고 밝혔다.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와. 정인인조차 그 순간이 의외로 멋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또 다른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건장한 금발 남자가 무리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빨간 머리 여자를 통해 그가 캠퍼스 유심카드를 파는 그녀의 오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자는 내 앞에 서서 말했다. 대단한 놈들인 줄 알았더니 그냥 코 흘리게 애송이들이었네.
내 놈들이 내 구역에 와서 더 싼 값에 카드를 팔았더군. 이건 나한테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나는 침착하게 그를 쳐다봤다. 경강대학교에서 유심카드를 팔면 안 된다는 규정이라도 보여준다면 한 푼도 남김없이 환불해주지. 그게 아니라면 각자 능력껏 경쟁하는 거고 내가 내 고객들을 지키지 못한 거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오히려 내 여동생이 우리 학교까지 와서 내 사람을 건드렸어. 그건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침착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보고 이희지의 마음속에 온기가 피어올랐다. 이게 바로 보호받는 느낌이구나. 남자는 말이 통하지 않자 힘을 쓰려 했다. 나는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말로 한다는 건 정확히 뭐고, 주먹으로 한다는 건 또 뭔데? 내가 동요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오늘 밤 8시에 보자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수발로에 있는 바비큐 포장마차에서. 그러고는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다. 그들이 떠난 후 이희지가 사과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원래 구역 같은 건 없었어. 쟤들이 그냥 질투하는 거야. 내 잘못 아니야. 정인이는 우울해하는 소청을 힐끗 보며 놀렸다. 다정하고 책임감 있네. 내 미래 남친 쟁취하기 쉽지 않겠어. 소청은 갑자기 그의 침착하고 보호적인 태도가 10년 후에 그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호가 정인인에게 속삭였다. 저기 주원이 놈여자 문제 좀 봐. 우린 좀 떨어져 있자. 마침내 참지 못한 소청이 소리쳤다. 주원, 설명해봐. 이희지가 내가 좋아한다던 그 애야? 그 말을 듣고 나는 완전히 무관심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소청,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따지는 거지? 쟤가 너랑 무슨 상관인데? 갑자기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보고 정인인이 재빨리 소청을 옆으로 끌어당겼다. 자자, 층층. 총판님 이래 우리가 참견하지 말자고. 우리 유심카드 받으러 온 거 아니었어? 내가 여전히 쌀쌀맞게 대하는 것을 보고 소청은 결심을 굳혔다. 다음 수를 신중하게 계획해야겠다고. 그 후 나는 노소호에게 물었다. 오늘 밤에 몇 명이나 부를 수 있어? 그는 자기 반 남학생 49명 모두 올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나 아직 3,500위안 가지고 있어. 이거 받아서 나중에 애들한테 한턱 쏴. 나는 먼저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현금 다발을 던져주었다. 형, 내가 어떻게 형 돈을 받아? 일단 이 3,000위안 먼저 받아. 부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데려와. 그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하며 고등학교 때는 별 교류가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자기 형이라고 생각했다. 노소호가 떠난 후 나는 옆에 있는 이희지를 봤다. 가자. 학교까지 바래다 줄게. 가는 길에 그녀는 혹시나 내게 손해를 끼칠까 봐 오늘의 수수료를 몇 번이고 다시 세었다. 그녀가 말했다. 주원, 오늘 일은 내가 잘 대처하지 못해서 생긴 내 책임이야. 너 때문에 괜히 돈을 더 쓰게 됐잖아. 너 혼자 다 부담하게 할 순 없어. 그 말을 듣고 나는 바로 거절했다. 걔들은 명백히 시비를 걸러온 거였어. 내가 없었어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야. 그녀가 죄책감에 울먹이는 것을 보고 나는 가까이 다가가 놀렸다. 우리 반장이 이렇게 울보일 줄은 몰랐네.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당황했다. 그럼 내가 저녁 살게. 우리 학교 마라탕이 정말 맛있어. 아니면 영화 보러 가도 되고. 그녀가 마침내 자책을 멈추는 것을 보고 나는 미소 지으며 동의했다. 그런데 나 요즘 열이 좀 많아서 마라탕은 사양할게. 영화는 추석 때까지 기다리자. 우리 둘 다 집에 안 가면 직원 복지 차원에서 같이 보는 거지. 내가 동의하는 것을 듣고 이희지는 기뻐했다. 그럼 그렇게 정해진 거야. 그렇게 기쁜 표정으로 떠나는 그녀를 보며 나는 이희지는 정말 좋은 애라고 생각했다. 그녀 같은 애가 내 엉망진창인 삶에 휘말릴 자격은 없지. 기회를 봐서 확실히 선을 그어야겠다. 나는 이제 확고한 비혼주의자거든.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했던 바비큐 포장마차에 도착했다. 맥주병을 든 건달 하나가 소리쳤다. 내가 우리 하오 형님 장사를 뺏었겠다. 오늘 2만 위안 없이는 해결 못해. 나는 그 싸구려 병을 나한테 겨누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비웃었다. 내가 겨누고 싶으면 겨누는 거지. 내가 어쩔 건데? 그가 얼마나 상황 파악을 못하는지 보고 나는 갑자기 그의 배를 정통으로 가격했다. 그 순간 노소호가 사람들을 데리고 도착했다. 어떤 놈이 감히 우리 주원 형을 건드려? 내 뒤에 있는 시커먼 인파를 보고 건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텄다. 최소 70명은 되어 보였다. 주원은 그냥 대학생 아니었나? 이건 조폭처럼 보이는 거지? 상황을 파악한 남자는 즉시 꼬리를 내렸다.
전부 오해였습니다. 그냥 오해예요. 오늘 소라는 제 동생 탓입니다. 제가 먼저 한 병 원샷으로 벌을 받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는 눈치껏 2병을 더 마셨다. 됐습니다. 이 일은 제 여동생이 아직 규칙을 몰라서 일어난 겁니다. 이제 막 대학에 들어와서 사회 물정을 잘 모릅니다. 남자는 서둘러 덧붙였다. 전부 제 여동생 잘못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일을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형님, 이 일은 다시 꺼내지 맙시다. 이제부터 형수님께서 경강대학교에서 캠퍼스 카드를 원하시면 그냥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어차피 졸업반입니다. 그가 물러서는 것을 보고 나는 말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지. 그들이 떠난 후 나는 내 동생들에게로 돌아섰다. 오늘 밤 바비큐랑 맥주는 내가 쏜다. 마음껏 먹고 마셔. 그러고 나서 나는 노소호에게 속삭였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불렀어? 그가 설명했다. 이 반 반장을 만났거든. 우리가 바비큐 사준다고 했더니 자기 반 애들을 전부 데리고 온 거야.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학교 게시판에는 이미 새롭게 떠오르는 캠퍼스 보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다. 나는 댓글이 점점 더 황당해지는 것을 지켜봤다. 장호가 나를 놀렸다. 야, 주원아, 너 정체를 너무 깊이 숨겼는데 알고 보니 내가 서해외 보스였구나. 포럼 전체가 난리가 났어. 내 평판을 망치는 일이라 생각해서 바로 전화를 걸었지. 여보세요. 포럼에 올라온 이 글은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빨리 삭제해주세요. 그 남자는 건성으로 대답하더군. 당신 뭔데? 당신이 지우라면 내가 지울 것 같아? 하지만 주원이란 이름을 듣자마자 그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어. 네, 주원 형님. 지금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안심하기도 전에 소청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새 여자가 기숙사로 돌아온 후 장인현은 이런 걸 안 찍으면 죄악이라며 재빨리 소청의 다리 사진을 찍었다. 이따가 포럼에 각선미 킨 랭킹에 올릴 거야. 분명히 순위를 휩쓸 거라고. 자신을 놀리는 걸 보고 소청은 사진을 지우려고 핸드폰을 뺏으려 했다. 두 사람은 서로 쫓고 쫓기며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시머리 재빨리 그들을 말렸다. 자자, 그만들 좀 해. 소청, 주원이 어떻게 캠퍼스 카드 총대리인이 됐는지 궁금하지 않았어? 답은 얻었고 장인현이 거들었다. 응. 게다가 우리 후배 심월까지 속였잖아. 그러고는 진지하게 그를 흉내냈다. 안녕, 후배님. 나는 3학년 주원 선배야. 중요한 건 내가 진짜 그걸 믿었다는 거지. 너무 귀여워. 심월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걔가 그렇게 전략적일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전혀 신입생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장인현은 웃으며 소청에게 물었다. 주원이 진짜 늙은 여우 같지 않아? 전혀 우리 또래 같지가 않아. 그녀가 무심코 한 말을 소청은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이제 그녀는 주원도 자신처럼 회귀한 사람일 거라는 의심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제대로 마주하고 확인할 기회를 찾아야 할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정인현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핸드폰을 쳐다봤다. 이리 와봐. 이거 완전 대박 사건이야. 주원이 바로 그 소문이 서해외 회장이고 루시아오는 대호법이래. 포럼에 사진까지 있어. 이거 진짜야, 가짜야? 갑자기 그녀는 깨달았다. 어쩐지 소청 내가 걔를 그렇게 좋아하더라니. 걔가 숨은 실력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구나. 하지만 소청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분명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이 세상이 원래 세상과 다른 걸까? 그녀의 표정이 안 좋은 걸 보고 심월이 말했다. 저 글들은 분명 조회수를 노리고 지어낸 걸 거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하지만 소청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질 뿐이었다. 아니, 지금 당장 그에게 물어봐야겠어. 이 주원이 아직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는지. 그 직후 그녀는 익숙한 번호를 재빨리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소청은 계속 물었다. 너 정말 주원 맞아, 아니야? 나는 쏘아붙였다. 너 머리에 문제 있냐? 내가 주원이 아니면 누구겠어?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좀 만나줄 수 있어? 하지만 난 단칼에 거절했다. 시간 없어.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랑 영화 보기로 했어. 소청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그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넋이 나간 모습이었다. 그녀의 두 친구가 달려왔다. 우리 겁주지 마. 무슨 일이야? 전화가 끊기는 순간 소청의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그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어.
그는 더 이상 내 주원이 아니야. 날 아껴주던 그 사람이 아니라고. 이 세상에 더 이상 그가 없다면 내 존재의 의미는 뭘까? 장인연이 그녀를 위로하려 했다. 여자친구가 있으면 뭐 어때? 넌 대단한 애야. 널 좋다는 남자가 줄을 설 거라고. 됐어. 내가 장하오한테 물어봐 줄게. 소청은 약간 정신을 차리고 한숨을 쉬었다. 묻지 마. 난 아마 평생 결혼 못할 거야. 장인연은 주원이 그녀에게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다. 소청이 설명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너도 이해하게 될 거야. 그때 위챗 알림이 울렸다. 장인연이 핸드폰을 보여줬다. 소청, 만약 주원한테 여자친구가 없다면 어떡할래? 장하오가 그러는데 주원이 직접 여자친구 없다고 했대. 그리고 그 여학생 집안이 어려워서 캠퍼스 카드 팔러 직업학교까지 간 거래. 심지어 4,000위안 이상이나 썼대. 모든 게 오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낯선 태도는 여전히 소청을 혼란스럽게 했다. 장인연은 즉시 불타올랐다. 낯설긴 개뿔.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싶으면 말만 해. 나머진 나한테 맡겨. 그러고는 자신의 행복을 담보로 창하오를 완전한 도구남처럼 부려먹었다. 창하오는 여신님의 메시지를 보자마자 곧장 나에게 달려와 감정에 호소했다. 주원아, 살려줘. 인연이가 엄청 화났어. 내가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하더라. 기숙사 모임을 주선하라는데 내가 꼭 와야 한대. 나는 무관심한 척했다. 걔가 화내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지만 그는 계속 애원했다. 제발, 주원아. 우리 기숙사 첫 모임이잖아. 얼굴만 좀 비춰줘. 내가 걔한테 이미 약속했단 말이야. 내가 안 가면 나 걔한테 거짓말쟁이 돼. 그는 다른 두 룸메이트를 쳐다봤다. 그치, 얘들아. 주원이가 안 오면 분위기 망하잖아. 이충과 다른 애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응, 주원아, 가자. 공짜로 얻는 이득을 거절할 필요는 없지. 이 순간 나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걸 알았다. 동의하지 않으면 그가 멈추지 않을 테니. 하지만 먼저 경고했다. 내가 쏘는 거다. 그래야 생각해 볼게. 이충이 머리를 극적이며 창하오에게 말했다. 야, 우리 기숙사 첫 식사를 하오 형이 내다니 좀 미안한데. 창하오가 입술을 비죽였다. 내가 낸다고 누가 그래. 확실히 하자고. 난 주원이 겁만 내는 거야. 바로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끊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루시아오가 목청껏 소리치는 게 들렸다. 주원아, 포럼 봤어? 우리 서해회가 완전 대박 났어. 난 공식적으로 대호법이고 넌 회장이야. 미친놈처럼 소리치는 그를 들으며 나는 쏘아붙였다. 너 진짜 중요한 일 있는 거 맞아? 아니면 끊는다. 그가 약간 진정했다. 별일 아니야, 주원아. 그냥 우리 회의 빛나는 명성을 보고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학교 말인데 대외협력부장이 미친 듯이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어. 학생들은 걔처럼 일하고 하루에 100위안밖에 못 받는데 걔는 아무것도 안 하고 50을 챙겨. 내가 나보다 똑똑하잖아. 걔를 처리할 방법 좀 생각해 줄 수 있어? 나는 잠시 침묵했다. 공짜 노동력을 착취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전생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지만 지금은 달라. 나는 그에게 상기시켰다. 어차피 모든 학생들이 내 말을 듣는데 부장 건너뛰고 내가 직접 하는 건 어때? 지금 웨딩 인력 시장이 엄청 크고 내 동기들도 다 아르바이트가 필요하잖아. 내가 직접 채널을 운영하면 중간 수수료도 없고 직접 협상할 수 있어. 루시아오는 갑자기 깨달았다. 맞네. 그 생각을 못했지? 내가 덧붙였다. 내 인맥과 지금의 명성을 이용해.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이름은 근로상호부조 그룹이라고 하고. 그런 다음 너나 믿을 만한 형제 몇 명이 직접 웨딩회사나 쇼핑몰에 가서 전단지를 돌려. 믿을 수 있는 인력을 제공하고 가격은 투명하며 중간 수수료가 없다고 말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은 절대 그 부장처럼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순수한 상호부조로 남아야 해. 루시아오는 즉시 동의했다. 당연하지. 서해회는 모두 형제잖아. 우린 수수료 안 떼. 전화를 끊고 나니 서해회가 사실 꽤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캠퍼스 카드는 현금 흐름만 가져다 주지만 인맥과 채널, 그것들이 진짜 시작점이야. 침대로 돌아왔을 때 창하오는 여전히 군사훈련 후 기숙사 모임을 계획하고 있었다. 내일 고생할 테니 일찍 자라고 말했지만 그는 계속 물었다. 주원아, 해산물 뷔페가 좋을까, 허거가 좋을까? 나는 즉시 등을 돌리고 대답을 거부했다. 예상대로
군사훈련 둘째 날 창하오는 지각한 유일한 불운한 녀석이 되었다. 교관이 그를 신문했다. 내가 집합을 불렀을 때 넌 어디에 있었나? 아직 오는 길이었습니다. 더 크게. 밥 안 먹었나? 그리고 대답할 때는 보고라고 외쳐라. 창하오는 즉시 보고라고 외쳤다. 아닙니다. 밥 안 먹었습니다. 6시 30분에 집합했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첫날부터 감히 말대꾸하는 것을 보고 교관은 그에게 30분간 스커트벌을 내렸다. 하지만 그 바보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흥정까지 시도했다. 교관님, 제발요. 20분만 하면 안 될까요? 교관이 포효했다. 당장 저리 가서 스커트해. 눈에 거슬리게 하지 말고. 교관의 분노를 듣고 창하오는 마침내 얌전해졌다. 그의 우스꽝스러운 자세를 보며 소청이 웃으며 정인현에게 물었다. 내 창하오가 벌받네. 안쓰럽지도 않아? 정인현은 거에 폭발할 뻔했다. 내가 창하오라고 하지 그래? 내 온 가족이 다 창하오다. 교관이 다시 소리쳤다. 훈련 중에 문제 좀 일으키지 마. 너희들 뒤치다꺼리할 시간 없어. 그리고 몸이 안 좋으면 미리 말해. 나중까지 기다리지 말고 젠장. 그 말을 듣고 나는 재빨리 손을 들고 보고 라고 외치며 준비해둔 조퇴증을 건넸다. 내가 준비해온 것을 보고 교관은 의무실로 가라고 손짓했다. 학교를 떠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내 계획의 일부였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오후 3시가 되었다. 그때쯤 장인현은 이미 태양 아래서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주원은 정말 교활한 여우야. 그러고는 생리가 시작된 척하며 자기도 의무실로 몰래 빠져나가려 했다. 교관은 그녀가 여학생인 것을 보고 묻지 않았다. 장하오가 여신님이 떠나는 걸 보고 그녀를 따라 보고합니다라고 외쳤다. 교관이 쏘아붙였다. 너도 생리 터졌냐? 장하오는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가게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교관은 바지에 똥을 싸더라도 여기서 꼼짝 말라고 했다. 내가 의무실로 어슬렁거리며 돌아가다 마찬가지로 꾀병을 부리던 정인인과 마주쳤다. 그녀는 바로 나를 비꼬았다. 환자분 돌아오셨네? 회복 한번 빠르시네. 산책까지 하고 오시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설명했다. 훈련 끝났어. 복귀 보고는 해야지. 안 그래? 모두가 떠난 뒤 교관이 창하오를 남겼다. 교관님,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헛소리 집어치워. 이름이 뭐야? 보고합니다. 제 이름은 창하오입니다. 그 말을 듣고 교관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훈련 기간 내내 2반 분대장으로 임명했다. 기숙사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정인인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한편 나는 캠퍼스 카드 사업이 이제 거의 포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위 대리점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나면 총 5만 위안 정도밖에 못 벌 것이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저우이안, 오늘 훈련 왜 안 나왔어? 수칭의 메시지를 보며 나는 문득 그녀의 재능이 조금 부러워졌다. 내가 그녀였다면 벌써 디자인 시안을 팔고 있었을 거다. 하나에 5만 위안씩 하니까 10몇 개만 팔아도 대박이지. 그 생각에 나는 즉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난 생에 나는 웹소설을 써서 꽤 괜찮은 돈을 벌었었다. 그래서 나는 즉시 행동에 옮겼다. 나는 사이트에 예고편을 올리고 하루에 2만 자를 연재하지 못하면 내 물건을 잘라버리겠다고 선언까지 했다. 아니나 다를까 어그로를 끌자마자 댓글이 쏟아졌다. 모두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이번 생에서는 랩소설 3개부터 시작해서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할 모든 것을 되찾아야겠다. 정인인과 만나기로 한 날 창하오와 리충은 거울 앞에서 한껏 멋을 부리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창하오가 자랑했다. 첫 단체 미팅이야. 오늘 밤 이 형님이 가장 빛나는 별이 될 거다. 나는 어이없다는 듯이 그 둘을 쳐다봤다. 자세들을 보니 둘 다 미녀들을 차지할 계획이구먼. 둘은 거만하게 말했다. 당연하지.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러자 리충이 바로 창하오의 다리를 붙잡고 진심으로 애원했다. 하오 형, 형이랑 저우 형 둘 다 솔로 탈출이잖아. 이번엔 나도 여자 좀 소개시켜줘. 창하오는 바로 대답했다. 문제없어. 나한테 맡겨. 나는 말없이 그들을 쳐다봤다. 너희 둘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교문에 도착했다. 정인인이 우리를 화난 듯이 쳐다봤다. 왜 이렇게 늦었어? 이 미녀들을 기다리게 만들고 말이야. 창하오는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였다. 미안. 기다리게 했네. 이따가 보상할게.
그러다 그는 그들 옆에 서 있는 단발머리 여자를 보고 바로 물었다. 어이, 저 미녀는 처음 보는데. 정인인이 그녀를 소개했다. 내 룸메이트 루린이야. 좀 내성적이야. 모두 자기소개를 마친 후 우리는 식당으로 향했다. 3명의 미녀가 앞장서 걷자 수많은 시선이 쏠렸고 많은 학생들이 차마 눈을 떼지 못했다. 곧 우리는 토론토 식당에 도착했다. 리충은 호화로운 장소를 보며 눈을 반짝였다. 이게 99위안짜리 뷔페야? 엄청 화려하네. 하오 형. 형 따라다니니까 너무 좋다. 하지만 나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생에는 49위안짜리 뷔페를 먹었는데 왜 이번엔 창하오가 이렇게 통이 큰 거지? 성격이 변했나? 어쨌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안 먹으면 손해지. 나는 셀프 코너로 걸어갔다. 수칭이 나를 따라와 물었다. 저우이안, 창하오가 저 여자 내 여자친구 아니라고 하던데. 정말이야. 나는 대답했다. 지금은 내 여자친구가 아닌 건 맞아. 수칭이 실망한 듯 말했다. 그럼 왜 전에는 나한테 거짓말했어?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나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우리가 전에 친했나? 내가 계속 나한테 들러붙었잖아. 난 누구랑 사귈 생각 없었어. 수칭이 서둘러 설명했다. 너랑 꼭 사귀지 않아도 돼. 그냥 평범한 친구로 지내면 되잖아. 나는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누나, 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하는 거야? 속으로는 중얼거렸다. 너 대체 왜 이래? 나랑 밀당이라도 하자는 거야? 지난 생에 나를 충분히 괴롭히지 않았어? 자유를 사랑하고 얽매이는 걸 거부하는 나를 용서해줘. 내 태도를 보고 수칭은 더욱 우울해졌다. 저우이안과의 전생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던 그녀는 화제를 바꿔 말했다. 전생을 믿어? 사실 내가 아주 긴 꿈을 꿨는데 내가 공주였고 기사가 날 지키다 죽었어. 나는 대놓고 말했다. 차라리 우리가 전생의 부부였는데 무슨 운명의 장난으로 내가 환생해서 지금 나한테 집착하는 거라고 말하지 그래. 수칭은 충격받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어떻게 알았어? 만약 내가 정말로 환생했다고 말하면 어떡할 건데? 나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그녀를 믿지 않는 척했다. 그럼 내일 로또 당첨 번호는 알아? 수칭은 초조하게 변명했다. 난 정말 환생했고 내 세상에서 너는 정말 내 남편이야. 우린 몇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어. 심지어 아이도 있었어. 그녀의 말에 나는 너무 놀라 들고 있던 고기 조각을 떨어뜨리기까지 했다. 아이라고? 내 마음은 경멸로 가득 찼다. 하늘이시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소서. 이 여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수칭에게 속삭였다. 이런 말 다른 사람한테 하지마. 정신병자 취급받고 갇힐지도 몰라. 석쇠 위에 고기가 지글지글 소리를 냈다. 정인인이 먼저 잔을 들었다. 자, 오늘 밤은 즐겁게 마시자. 모두 마셔야 해. 특히 너희네 창하오. 벌주로 3잔부터 시작해. 그녀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재빨리 반응한 창하오가 잔을 들고 호기롭게 말했다. 좋아. 첫 잔은 내가 먼저 마실게. 인연이 우리를 모이게 했으니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다. 우리의 인연은 술잔에 있다. 오늘부터 우린 모두 친구다. 우리 넷은 즉시 창하오를 따라 한 번에 술을 들이켰다. 그때 션혜가 수칭을 보며 물었다. 맞다. 수칭, 너랑 저우이하는 같은 학교 출신이잖아. 소꿉친구였어. 나는 재빨리 선을 그으며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우린 안 친해. 수칭은 어색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안 친하다고 해도 난 너랑 꽤 친한데. 어쨌든 전생에 그들은 이혼했으니까. 창하오도 나를 보며 말했다. 형, 너희 둘이 진짜 사귀게 되면 내가 삼촌차 빌릴게. 나랑 인인이 그리고 너희 둘 완벽한 더블 데이트잖아. 나는 어이없게 대답했다. 누가 너랑 커플인데? 션혜. 우리 대화를 듣고 그녀도 물었다. 저우이안, 수칭은 왜 계속 너한테 소설 쓰라고 하는 거야? 글 잘 써. 나는 이 기회에 수칭에게 물었다. 그래. 왜 자꾸 나더러 글을 쓰라고 하는 거야? 수칭이 대답했다. 고등학교 때 너 시간 날 때마다 나랑 항상 도서관에 갔었잖아. 내가 책 읽는 걸 좋아하는 거 알았어. 내가 작가가 될 운명이라고 느꼈어. 뜻밖에도 내가 책 읽는 걸 좋아한다는 말을 듣자 션혜의 얼굴이 바로 환해졌다. 정말 어떤 종류의 책을 좋아해? 수칭은 당황하며 한숨을 쉬었다. 젠장. 션혜가 문학소녀라는 걸 잊고 있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하게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우리를 막았다. 제가 좋아하는 건... 하지만 나는 재빨리 문학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대답했다. 나는 홍누몽을 좋아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그림자 도둑, 콜레라 시대의 사랑,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도 좋아해. 셔네가 흥분해서 외쳤다. 너 정말 대단하다. 나도 그거 다 좋아해. 이때쯤 창하오는 취해서 끼어들었다. 밥 먹으면서 좀 평범한 얘기 좀 하면 안 되냐? 우린 책 읽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수다 떠는 게 좋으면 나중에 위챗 친구나 해.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셔네와 수칭 둘 다 그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창하오는 당황해서 양손을 저었다. 내 말은 일단 밥부터 먹자는 거지. 저녁 먹고 나서 문학 얘기 계속하라고. 옆에서 지켜보던 정인이는 입을 가리고 웃었다. 그녀는 원래 수칭만 저우이안을 좋아하는 줄 알았다. 이제 보니 셔네도 그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수칭이 날카롭게 말했다. 내가 그런 책들 읽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 나는 짜증스럽게 받아쳤다. 우리가 쌍둥이도 아닌데 내가 뭘 읽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보고 리충이 즉시 중재에 나섰다. 야, 그렇게 말하지 마. 웹소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가 아는 미친 작가가 하나 있어. 하루에 2만 자를 연재하겠다고 했어. 안 그러면 자기 거시기를 자르고 4시가 되겠대. 그리고 바로 거기에 앉아있던 작가인 나는 식은땀이 흘렀다. 쟤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창하오가 말했다. 완전 미친놈이네. 동펑부바보다 더 하드코어잖아. 정인인이 비웃었다. 난 안 믿어. 그냥 어그로잖아. 나는 어색하게 나를 변호했다. 나 그거 읽어봤어. 그 소설 요즘 꽤 인기 있어. 수칭은 다시 자신을 피하는 나를 보며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다. 안 돼. 난 환생했어. 어떻게 너한테 뒤처질 수 있겠어? 저우이안, 너 딱 기다려. 정인이는 루린이 대화에 끼지 않는 것을 보고 화제를 돌렸다. 소설 얘기가 뭐가 재밌어? 우리 예쁜 루린 좀 봐. 한마디도 안 하잖아. 자, 미녀. 왜 질링으로 학교 오게 됐는지 말해줘. 루린은 무심하게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이유 없어. 그냥 여기로 배정받았을 뿐이야. 루린의 여유로운 자세를 보며 나는 갑자기 흥미가 생겼다. 지난 생에서는 그녀가 이렇게 매력적인 줄 몰랐는데 루린은 안개 속에서 춤추는 요정처럼 부드러운 연기를 내뿜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분위기는 타고난 자부심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우리를 보더니 물었다. 담배 피워도 괜찮지? 그 순간 리청은 이미 루린의 고혹적인 자태에 완전히 넋을 잃었다. 형이 소개해주는 여자마다 반하는 꼴이라니.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